자, 뭐 어떻게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히치콕의 마지막 걸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뒤에 또 작품 중에서 어떤 작품을 걸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대중적으로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고 야심작이죠. 새해라는 작품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이 영화 보는데 최근에 또 저희가 재밌게 봤던 미스트라는 영화도 생각이 나고 이런 식으로 갇혀 있는 곳에서 많죠.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의 패턴 이런 것들은 아마 어쩌면 이 영화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 때 두 편을 엄청나게 히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복북서로 진로를 돌리러가 성공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코는 정말 공전의 히트를 친 거잖아요. 그런 예술적인 자유를 최대한 갖고 금전적으로도 여유로운 상황에서 330만 달러라는 자기가 만들었던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대작이 새입니다. 근데 흥행에 실패했어요. 지금 보면 기술적인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정말 굉장한 부분이 있구나. 당대에서는 사실은 혹평을 받았거든요. 근데 로빈 후드 같은 굉장히 유명한 평론가 정도만 옹호를 하고 많은 평론가들이 실패작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지금 보면 개인적으로 뭐 새가 히치콕의 최고작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정말 훌륭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펠리니 같은 감독은 히치콕 모든 영화 중에 새가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도 아마 훌륭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전 드라마를 다루는 방식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새가 초반에 일단 시작하자마자 새 장면이 나오잖아요. 새 가게 된 장면이 있고 새 한 마리가 탈출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가는 장면. 이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초반부는 그냥 달콤한 로맨스인가 싶을 정도로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서서히 조금씩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새떼의 습격을 받는 이 흐름이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훌륭하죠. 네. 그리고 새를 아이러니하게 쓰는 방식도 굉장히 훌륭한데 영화 속에서 세 장의 새는 초반에 세 장을 벗어나서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근데 영화의 후반부 얘기는 뭐냐? 인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밖에 새들이 완전히 편재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집 안에서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집이 사실상 세 장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중전화 부스 같은 데 갇혀 있는다든지 이런 모습들, 2층 방인데 새들에게 둘러싸여서 갇혀 있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상 주인공은 새처럼 세 장에 갇힌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는 세 장에서 나오고 반면에 뒤로 가면 갈수록 인간은 세 장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면에서 전체적인 그 구성도 굉장히 흥미롭죠. 이게 사실 그 촬영한 뒷얘기를 들으면 눈물 없이 못 듣습니다. 티피 헤드런이 이제 이 영화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히치콕의 영화 역사에서 사실상 배우는 3명 있는 거예요. 여배우의 경우에. 40년대에는 잉그리드 버그만, 50년대에는 그레이스 켈리, 그리고 60년대에는 바로 이 티피 헤드런인데 이 티피 헤드런이 당시에 거의 무명이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원래 그 CF에 잠깐 나오는 걸 보고 캐스팅을 했다고 하는데 CF가 뭔가 하면 멋진 여자가 막 걸어가면 뒤에서 사람들이 남자들이 휘파람을 휙 불면 여자가 싹 보고 싹 웃는 그런 CF였대요. 그 장면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신인 배우이기도 하고 티피 헤드런 같은 경우에 2층에서 그 갈매기한테 공격당하는 장면은 티피 헤드런을 놓고 살아있는 갈매기를 집어 던지면서 찍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막 핥히고 이렇게 찍어서 요즘 기준으로 보면 배우 학대가 가지는 느낌까지 드는 영화 속에서 사실 실내에 등장하는 새는 실제 새들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굴뚝을 타고 참새떼가 들어오는 유명한 장면 있죠. 실제 참새인데 그 장면을 어떻게 찍었냐면 참새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에서 굴뚝에다 놓고 하나 둘 셋 하면 굴뚝에 그 발을 빼서 배를 밑으로 쏟으면 실제로 굴뚝 밑으로 오게. 그 장면을 만약에 실제로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우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공포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히치콕의 영화들이 흔히 그런데 이 영화도 얼핏 봐서는 새의 습격을 다룬 재난 영화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많은 경우 히치콕 영화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인물들의 위기나 장르적인 특성이 있고 그 밑에 깔려있는 인간들 사이에 드라마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보여주면서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 새는 그 자체로 거대한 혼돈처럼 보이는데 이런 혼돈처럼 보이는 새가 영화 속에서 가만히 보시면 항상 인물과 인물과의 관계에서 뭔가 상처를 드러내거나 관계가 어긋나거나 그러면 그것을 시각적으로 마치 이렇게 시연이라도 하듯이 그 이후에 새떼의 습격이 나오는 장면들로 짜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벽 같은 데서 두 남녀가 얘기할 때 멜로니가 자기 11살 때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면 새떼의 습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디아가 놀라가지고 메리언 보고 당장 이 집을 떠나라 라는 식으로 보데가만을 떠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그 뒤이어지는 장면은 참새가 습격하는 장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극 중에서 새떼들이 습격하는 장면들은 바로 직전에 인물들 간의 관계 사이에서의 갈등이나 어떤 붕괴의 상황이 있다.
거고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모든 이런 그 새와 관련된 재난 영화적인 상황은 인간관계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어떤 실존적인 그런 위기를 드러내는 장면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어떤 시각적으로 사실은 어떤 장르 영화 속에서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고요. 공격하는 타이밍이 참 절묘한 것 같아. 새들도 드라마를 아는 것 같아. 언제 공격해야 될지 알아. 내가 언제 공격해야 할지를 아는 새의 부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멜라니와 미첼 인사하면서 서로 반가운 만남을 하려는 순간 새가 내려와서 공격을 해요. 그렇죠. 야,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혀. 그러면 반가운 인사를 하려다가 갑자기 괜찮아 하고 이제 가서 더 깊은 어떤 관계를 이뤄주기 위한 새의 어떤 그런 오작교 마인드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르가 두 가지가 접합되어 있는데 전반부만 보면 약간 스크루볼 코미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로맨틱 코미디처럼 보이고 중반부터는 이제 완전히 재난 영화처럼 보이게 되는 그 두 장르가 붙어 있기도 하죠. 근데 이 영화에서 인물들을 보면 인물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새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어떤 관계의 무력감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건데 대표적으로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는 초등학교 바깥에서 담배를 피려고 앉아 있는데 뒤에 그 정글짐에 까마귀가 한 마리씩 오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전 처음에 그 영화 볼 때 새를 볼 때 이 장면 보고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문득 돌아봤을 때 새가 쫙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와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하고 전기줄을 봤는데 새들이 쫙 있을 때 무서워. 약간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 공포를 극한으로 살린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멜라니는 사실은 새를 가장 늦게 순간에서야 발견하는 사람이고 미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집에 누가 인꼬를 두고 가는 장난을 그녀가 했잖아요. 근데 누가 두고 간지를 몰라가지고 밖에 나와서 허둥지둥 찾는 어떤 무력감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중에서도 아이들은 눈에 이렇게 봉대를 두르고 술래잡기를 하니까 못 보는 거잖아요. 그 장면도 그러네요. No touching allowed. 그러니까 그리고 전 놀라웠던 게 시점 쇼트가 새의 시점 쇼트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서 그 모든 상황을 새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인간사의 패턴을 아는 것처럼 새가 공격을 한다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 저한테는 무슨 얘기로 보이냐면 모성애를 부정하던 여자가 다시 모성애에 귀의하는 얘기처럼 보여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퇴행적인 이야기처럼도 보이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영화의 초반부의 설정을 보면 너무나 당당한 여성, 독립적인 여성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30년대, 40년대 캐서린 헵번이 했었던 것 같은 그런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의 전형 같은 캐릭터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사실은 그녀가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11살 때. 네. 11살이라는 설정도 지금 그 꼬마인 캐시가 11살 생일을 맞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죠.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렇게 어머니를 부정하고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캐시한테 어머니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2층에서 공격을 받은 이후로는 그렇게 냉담해 보였던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는 리디아라는 여자가 그 상처를 치료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처럼 품어주게 되고 거기에 이렇게 어깨를 탁 기대는 장면이 중반부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전반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세장 속의 위험에 빠진 어떤 가족제도 이런 것들을 은유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은 관습 밖으로 돌출된 굉장히 개성 넘치는 여성이 어떻게 보면 인습 속으로 다시 패배해서 들어가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전 약간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게 생각이 드는 게 이 주인공인 미치가 사실 어머니에 귀속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인 멜라니는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집을 떠나는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다면 이제 약간 성장 영화적인 그렇죠. 그런 맥락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건 중반까지는 두 남녀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이는데 중반 이후로는 둘 사이에 연인으로서의 어떤 예를 들면 성적인 긴장감이라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그냥 가족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결혼 제도에 대한 은유 같은 건가?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흥미롭게 60년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어떻게 네. 보면 퇴행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러면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꾸며진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새가 수십만 마리가 나오지만 결국 새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이 두 작품 중에서 어느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고 네. 오늘은 최고의 장면 저는 하나 찍는 북북소로 젤로를 돌려라를 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비행기. 네, 네, 아, 비행기 그 장면 장면. 너무 좋아요. 전 최고의 장면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새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새의 시점 쇼트. 너무 이- 유명하죠. 이 모든 인간사를 굽어보고 있는 어쩌면 초월적인 존재, 새 이런 식의 시선을 느끼게 하는 그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네, 저 보겠습니다. 밑에는 주유소에서 불이 타고 있고 그 위를 새들이 까마득하게 찍고 있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장면 진짜 어떤 약간 묵시록적이에요. 네, 그렇죠. 저는 사이코에서 고르고 싶은 두 작품 중에서 사이코를 더 좋아하고요. 네. 사이코의 장면 중에서 어떤 장면인가 하면 살해되고 난 메리언의 시신에서 아까 말씀드린 길게 설명한 수채구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다시 그녀의 눈빛으로 이렇게 덮여지게 되는 그 장면이 굉장한 어떤 장면 자체가 굉장히 쇼킹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한 1분 브리핑 때문에 그러신 건 아니죠? 영향받았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평론가의 받아주셔서. 마음을 바꾸는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파트너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평소와 달리 히치콕의 두 작품을 집중적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히치콕의 호기걸작, 사이코와 새 두 편이었습니다. 오늘 좀 편하지 않으셨어요? 좀 편했고요. 깊이 들어가서 네.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더 보람도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널브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완전히 지친 상태가 되고. 세대셨군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히치콕의 호기걸작, 사이코와 새 이 두 작품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